오쌤의 자바스크립트 그 5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 반복은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경고창을 100번 띄운다고 볼게요. 그럼 저 알러트라는 말도 100번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0줄을 쓰려면 너무 힘들겠죠? 이래서 반복문을 써서 코드의 수도 줄이고 쉽게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들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컴퓨터를 한번 반복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 목차를 볼게요. 첫 번째 복합대입 연산자, 두 번째 증갑 연산자, 세 번째 while문, 네 번째 do while문, 다섯 번째 for문.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복습 정리는 여러분이 꼭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복합대입 연산자를 볼게요. 복합대입 연산자는 사칙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결합한 겁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A는 A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배웠었죠. 그럼 A가 A 더하기 1과 같다 이렇게 비교하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기존의 A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변경이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썼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A를 2번 쓰기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사칙 연산자인 더하기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인 이퀄 연산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A 플러스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A 값에다가 1을 추가 대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칙 연산자인 더하기 대입, 빼기 대입, 곱하기 대입, 나누기 대입, 그리고 퍼센트로 되어 있는 저 기호인 나머지 대입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를 하려면 기준 변수가 있어야 돼서요. 바 넘은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콘솔 창에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잘 확인되시죠? 그럼 첫 번째로는 더하기 대입으로요. 이 넘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대입을 쓰고 10을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콘솔 로그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20이라고 더 추가 대입된 거 보이시죠? 자, 또 마이너스 10으로 다시 빼면 다시 세 번째 값이 10으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넘에다가 곱하기 대입으로 10을 줘볼 거예요. 콘솔 로그로 다시 찍어보면 이렇게 100으로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으로 나누기 대입으로 다시 10을 나눠서 콘솔에다가 찍어보면 다시 10으로 돌아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대입.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볼게요. 콘솔 로그에 찍어보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인 1이 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더하기 대입에다가 숫자가 아닌 데이터 유형을 연결하게 되면 연결 대입 연산자가 되거든요. 원래 더하기 연산자가 숫자랑 숫자를 더하면 더하기가 되는데 문자랑 숫자를 한다든지 문자와 문자를 하면은 값을 연결해줬던 연결 연산자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대입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 유형을 할 때는 연결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연결 대입 연산자를 볼게요. 바 코리아라고 쓰고요. 대안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에 찍어보면 대안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코리아라는 변수에다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민국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다시 찍어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저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도큐멘트에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태그를 좀 많이 쓰니까 리스트 태그를 쓴다라고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바에다가 리스트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ul 태그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리스트에다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li라고 쓰고요.
리스트 태그 0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까지 하려고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으로 UL의 종료 태그까지 이렇게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큐멘트 라이트로 문서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리스트 태그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 파트를 반복을 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연산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두 번째, 증감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증감연산자는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하는 연산자입니다. 물론 복합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일식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감연산자의 종류예요. 뒤에다 쓰는 것과 앞에다 쓰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변수를 쓰고 이렇게 뿔뿔 플러스를 두 개를 붙여서 쓰게 되면 기존 변수에다가 일씩 증가되고요. 다음 줄부터 실행되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뿔뿔을 쓰고 변수를 쓰게 되면 기존 변수에서 일씩 증가되지만 해당 줄부터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마마라고 이렇게 변수 마마를 쓰게 되면 기존 변수에서 일씩 감소를 할 거예요. 대신 다음 줄부터 실행이 되고요. 마마를 앞에다가 쓰고 변수를 쓴 다음에 기존 변수에 일씩 감소를 하면 해당 줄부터 바로 실행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뿔뿔부터 해볼 건데요. 앞에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콘솔 로그에 이렇게 뿔뿔 쓰고 넘이라고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바로 바뀌어서 11로 처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요건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콘솔 로그로 다시 넘을 이렇게 뿔뿔로 써볼 거예요. 뒤에 쓴 거죠. 근데 똑같이 11 나오죠. 안 바뀌었잖아요. 얘는 다음 줄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그냥 넘이라고 찍어볼게요. 이제 넘 값이 어떻게 됐냐면 12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줄로 돼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로 마마로 이렇게 넘을 해주시면 다시 11로 돌아오면서 바로 변경이 돼요. 근데 또 콘솔 로그로 뒤에다가 쓰게 되면 그냥 11로 안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음 줄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넘으로 다시 찍어보면 그 다음 줄에는 10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왜 앞에 쓰는 거와 뒤에 쓰는 거로 나눴냐면요. 이래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예시를 들어드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세 번째, while문이에요. while문의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문 쓰고 조건식 쓰고 반복할 표현식을 쓰시면 되거든요. while문은 대표적인 반복문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고창에 1에서 10까지 반환하시오. 대신 while문을 사용해 볼 겁니다. 같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고창에 1부터 10까지 각각 반환할 거잖아요. 저 숫자를 담는 변수인 num이라는 변수를 쓰도록 할 거고요. 초기값은 1이니까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while 쓰고 조건식 쓰고요. 반복할 표현식을 여기다 적을 거죠.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10까지잖아요. 그래서 num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거는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alert로 num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num은 1이잖아요. 제가 1을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는 건 어떻다는 거죠? 계속 true라는 거죠. true면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펄스 될 때까지 다음으로 코드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num이라고 쓰고 어떻게 해주셨냐면 반복으로 넘어갈 때 일씩 증가라고 저렇게 num 뿔뿔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경고창이 1로 잘 뜨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저렇게 순서대로 다 넘어가서 10까지만 반환하고 더 이상 반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업 네 번째,
do while문이에요.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do 하는 게 먼저라서 반복할 표현식을 먼저 줬고요. while 쓰고 조건식을 쓰게 될 거예요. do while문도 대표적인 반복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while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조건식이 맞지 않아도 한 번은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아까와 같은 문제로 경고창을 1에서 10까지 반환하는 do while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do while 구문으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do 먼저 하는 거거든요. 초기값은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2를 벌써 대입을 했고요. 경고창을 띄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num이라는 값을 띄울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num 뿔뿔로 1씩 다음 줄부터 증가하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while 조건문으로 오게 되면 num이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같으면 다시 이 중괄호 코드블록 내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계속 실행돼서 이게 11로 바뀌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Ctrl S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1이라는 경고창이 뜰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2라고 뜰 거고 계속 확인을 해보면 10까지만 뜨고 종료가 되실 거예요. 그럼 왜 while문과 do while문을 나눠서 처리를 하는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각각 처리를 했고요. 그 변수를 각각 받아서 무조건 조건을 틀리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이라는 걸 쓴 다음에 num01이 20보다 큰가? 이거의 경우는 무조건 틀린 거죠. 이 경우는 무조건 false예요. 그럼 코드블록 내부를 실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alert로 while문이 실행을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o 해라죠. alert로 do while문을 실행을 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이제 거는 거죠. 네, 그러고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do while문만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먼저 써져 있는 while문은 실행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조건을 먼저 물어보죠. 어쨌든 컴퓨터 언어는 FIFO 먼저 쓴 거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쓴 것 나중에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해라 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while문을 실행을 하고 이제 while 조건문으로 가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 while문이 while문과 다른 점은요. 조건식이 맞지 않아도 한 번은 실행한다는 점이에요. while문은 조건식이 맞지 않으면 코드블록 내부로 무조건 실행하지 않고 do while문은 한 번은 실행을 한다는 점이죠. 수업 5-1 기본 포문에 대해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의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괄호 안에 한 번에 쓰고 코드블록 내부에 반복할 표현식을 쓰게 되거든요. 사실 반복문은 포문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는 코드 수의 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while문은 초기식과 저 증감식을 밖에다가 썼었죠. 근데 포문은 괄호 안에다가 식을 종결을 하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고창을 1에서 10까지 반환하시오. 포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문으로 해볼 건데요. 이건 아까 써놨던 while 구문이에요. 이렇게 초기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담았고 조건식이 있고 이렇게 증감식을 썼잖아요. 이렇게 돼서 코드 줄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요걸 포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 코드를 포문으로 쓰자면요. 포라고 쓰고 바라고 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i라고 쓰는 것이 관례예요. 여기다 a라고 쓰든 c라고 쓰든 num이라고 쓰든 틀리지 않겠지만 i를 관례로 이렇게 쓸 거고요. i는 초기값이 1이고요. 식을 종료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쓰고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i 뿔뿔을 이렇게 한 번에 증감식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쓰고 나셔가지고요. alert로 i다 라고 씁니다. 그러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1이라는 경고창이 뜨고 2라는 경고창이 뜬 다음에 계속 확인을 해보면 10까지 뜬 다음에 반복을 종료해서 코드블록 밖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1, 2, 3, 4, 5 5줄로 되어 있는데 포문은 3줄로 끝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코드 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포문을 더 선호해서 쓰는 거죠. 반복문을 3개나 확인해 봤으니까 반복문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작성한 포문은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던 포문이고요. 경고창을 1부터 10까지 띄우는 거죠. 그래서 포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플로우 차트로 한번 해봤는데 포라고 쓰게 되면 시작이 돼요. 반복문이.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걸 초기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초기식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조건식으로 넘어가요. 그럼 1은 10보다 작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맞으면 경고창으로 가는 이 코드 블록 내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펄스로 넘어가서 이 코드 블록을 벗어나서 이 밖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더 확인을 해보자면요. 자, 바 i가 1이다. 그럼 1은 1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펄스로 가지 않겠죠. 맞으니까. true의 흐름으로 가서 알러트 1로 경고창 1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증감식으로 가요. 그럼 i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라는 값으로 바뀌었을 때 또 어떻게 되죠? true죠. 그럼 경고창 2를 띄우고 다시 가서 3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4, 5, 6, 7, 8, 9, 10까지 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true로 10까지 알러트로 경고창에 띄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i 뿔뿔로 다시 가게 되면 11로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맞지 않고 틀리게 되기 때문에 펄스기 때문에 코드 블록을 벗어나서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되는 것을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문을 해볼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상자에 반환하시오. 포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실습해봐서 선택상자를 1월부터 12월까지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선택상자로 1월부터 12월까지 담으면 HTML에 선택상자를 직접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셀렉트를 쓰게 되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상자가 잘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뭐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렇게 반복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일부터 31일까지 쓴다든지 1900년부터 2022년까지 담는다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많은 걸 다 적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노가다를 하시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잘 못하겠다? 그럼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저건 반복되고 있죠? 옵션 태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동적 생성을 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HTML에 이렇게 태그로 작성하는 것을 정적 생성이라고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언어를 만들어서 선택상자로 이렇게 담아주게 되면 그거를 동적 생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상자를 한번 동적 생성해 볼 거예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로 선택상자를 1월부터 12월까지 담아볼 거고요. 일단 바 아웃풋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거고요. 이 변수는 문서에 출력할 태그들을 담는 변수거든요. 그리고 문서에 출력을 할 거예요. 도큐멘트 라이트라고 하고 거기에 아웃풋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구문이 있고 반복하지 않을 구문이 있죠. 반복하지 않는 건 선택상자, select거든요. 그래서 select를 이렇게 써주고요. 시작 태그를 쓰면 종료 태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웃풋에다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문서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select라고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선택상자가 문서에 출력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대신 아직 아무 옵션 태그도 담기지 않은 거죠. 옵션 태그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할 거죠. 그래서 포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포문은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여러분들도 초반에는 이렇게 애우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초기식은 시작하는 값이죠. 우리 몇 월부터 시작하죠? 1월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이라고 적을 거고요. 몇 월까지 반환을 할 거냐면 12월까지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할 거니까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로 해주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증가되죠? 1씩 증가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거를 복합대입 연산자로 옵션 태그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i가 1에서부터 10이라는 숫자를 담아주니까 저렇게 담아주고요. 월은 여기에 써준 다음에 종료 태그로 옵션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자, 그러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잘 담기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문서에 출력했기 때문이고, 제가 요거를 알러트에다가 아웃풋을 한번 띄워볼게요. 실제로는 태그들이 다 저 아웃풋이라는 변수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태그로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도큐멘트 라이트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써진 거죠. 자, 요건 다시 삭제할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수업 5-2 역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포문은 거꾸로 내려온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포문은 1부터 10까지 했다면 얘는 거꾸로 내려오니까 10부터 1까지 온다, 뭐 이런 개념을 역포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Z부터 A까지로 떨어진다라는 아이콘을 넣어놨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경고창은 10에서 0까지 반환하시오. 포문을 사용해 볼게요. 초반이라 포문을 쓰실 때는 문법을 위해서요, 이렇게 써서 외워주세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1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i가 1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까지잖아요. 조건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인 거죠. 그리고 10부터 0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일식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마마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셔서 알러트로 경고창을 반환하기 위해서 i라고 이렇게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10이라고 뜨시죠? 9라고 뜨고요. 계속 확인해 보면 0까지 뜬 다음에 반복문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포문 두 번째 문제. 2020년부터 1900년까지 선택 상자에 반환하시오. 이번에는 역포문 응용이에요. 2022년부터 1900년까지 선택 상자에 담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지금 100개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태그로 다 일일이 담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아웃풋이라고 해가지고 셀렉트를 쓸 거예요. 태그들을 담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웃풋에다가 종료 태그, 셀렉트 종료 태그를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분할해서 쓴 이유는 이 사이에 옵션 태그를 반복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주시고 도큐멘트 라이트로 아웃풋이라는 변수를 담아주시게 되면 역시 이렇게 선택 상자가 문서에 출력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엔 옵션 태그를 반복할 건데, 반복할 거니까 포문을 쓰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문으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렇게 써서 외워주세요. 초기식 처음 값이죠. 몇 년부터 시작하죠? 2022년부터잖아요. 그래서 i에는 2022라는 값을 담아주십니다. 언제까지죠? 1900년까지인 거죠. 거꾸로 되기 때문에 i는 19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때 증감식이 i가 마마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서 일씩 감소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이라는 변수에다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옵션 태그를 담아주겠죠. 그리고 이제 i라는 값으로 해주신 다음에 연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옵션 태그 종료를 작성해 주시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2022년부터 1900년까지 잘 반환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에 역포문입니다. 수업 5-3 포문 복합대입 연산자. 저희가 그 증감식이라고 적었던 마지막 파트 있죠? 거기에 꼭 뿔뿔이만 쓰거나 마마만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복합대입 연산자를 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경고창에 2부터 10까지 반환하시오. 단 짝수만 반환하시오. 포문을 써볼게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으로 쓴다 그랬죠? 초기식은 시작값이에요. 2부터 시작하니까
바 i는 2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죠. 증감식은 보통 i 뿔뿔, i 마마를 써서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숫자를 썼었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단짝수만 반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건 아니죠. 2, 4, 6, 8, 10 이렇게 띄울 거잖아요. 그래서 2씩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대입 연산자로 기존 변수에 2를 추가 대입해라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트로 i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 2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확인 누르면 4 나오고요. 6, 8, 10 이렇게 나오고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업 5-4 중첩 포문이에요. 중첩 포문은 포문 안에다가 또 포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문법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중첩된 포문끼리는 같은 변수명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i, j, k 이런 순서로 변수명을 좀 다르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중첩 포문을 보도록 할게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 문서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학년 나오도록 하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3학년 10반까지 출력되게 해보도록 할게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 출력하기 위해서요. 출력할 텍스트를 담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output이라고 쓰도록 하고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라이트로 문서에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중첩 포문을 보통 쓰는 이유는요. 반복할 게 2개 이상 되기 때문에 중첩 포문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학년도 반복하고 반도 반복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년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학년의 초기식은 1학년부터죠. 그러니까 바 i는 1이에요. 그리고 조건식은 3학년까지니까 3까지.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야 되니까 i 뿔뿔로 1씩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output이라는 파트에다가 복합대입 연산자로 i 학년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br 태그를 써서 엔터 처리가 되도록 해볼게요.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래로 나열돼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학년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학년만 나올 게 아니라 1학년 1반, 2학년 2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포문을 쓴다는 거예요. 이때 포문은요. 반을 반복할 거예요. 근데 학년도 있고 반도 있잖아요. 같은 변수를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초기식에는 바하고 다른 변수를 해주는데 관례상 J로 쓰기로 한 거죠. I 다음 알파벳인 J로 쓴 다음에 1반부터 시작하니까 1로 해주시고 이 J라는 거는 10반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1반부터 10반까지 1씩 증가가 될 거니까 J 뿔뿔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으로 복합대입 연산자로 이렇게 써주시고 나셔가지고 1학년 1반이죠. 학년은 I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은 J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반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BR 태그까지 써가지고 엔터 처리가 되게끔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네,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3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다 출력이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가 스터디 테스트 문제 9구단을 문서에 출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력하세요. 2단 출력이라고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리고 9단까지죠. 9 곱하기 9는 81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반드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9구단을 출력해 볼 거예요. 출력할 문자들을 담을 output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에 출력할 거죠. 도큐멘트 라이트로 output이라고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복을 해볼 건데, 반복을 하는 거는요, 일단 단을 먼저 반복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문으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쓰고 반복할 표현식을 중괄호 내부에 담는 거죠. 단은 2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i라는 값에 2라고 담고요. 9단까지죠. 그래서 i는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일씩 증가해야 되니까 i로 뿔뿔. 그러신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을 출력하도록 해볼 거예요. 그럼 저런 식으로 나오시죠? 마찬가지로 BR 태그를 또 쓰셔야겠네요.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잘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곱해지는 수, 단에다가 곱해지는 수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for로 다 j라고 쓰셔야 되겠죠. 곱해지는 수는 1부터 곱해지고요. 역시 9까지고, 그 다음에 j 뿔뿔로 일씩 증가를 시키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으로 단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곱하기 기호는 디귿을 쓰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학적 기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곱하기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쓰시고 j, 그리고 같다라는 표시도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좀 공백을 줘서 띄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해지는 건 i 곱하기 j죠. 곱하기는 별표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적용해야 되니까 BR 태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더하기를 안 써서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단위 출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잘 출력되는 게 확인되시죠?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포문에 사용되는 변수는 무조건 i인 건가요? 다른 걸 쓰면 안 되나요? 변수명은 변수명 규칙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쓰든 b를 쓰든 c를 쓰든 num을 쓰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i로 쓰고요. 그거는 다른 컴퓨터 언어에서도 그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관례상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반복에는 지금 숫자만 사용하는데 문자들이 반복된다든지 하면 사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배열과 포인문을 볼 거고요. 그것들이 규칙이 없는 문자열을 반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레벨, 배열과 포인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